어느 악몽이 이보다 끔찍할까. 그가 건넨 휴대전화 액정 위엔 검붉은 손자국들이 어지러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손을 보면 피가 흐르거든요. 이게 오늘이에요. 여기에 5월 4일에 보면 9시 52분에 어머니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월요일이던 5월 4일 아침, 비극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깨며 찾아왔습니다. 지사를 그날 평소에는 한 11시 돼서 출근하는데 내려갔는데 그날따라 좀 일찍 가서 미장을 간다고 밖에서 무서운 사이에서 들리고 그러더라고. 뭐 때문에 문을 열어봤더니 내 차 뒤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차 뒤에서 왜 그래 이러고 돌아가 보니 차 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때 전화를 해봤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내 다시 한번 보고 발에 뛰내가지고 맨발로. 불길한 마음에 맨발로 1층으로 뛰어내려간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 제동기가 있다는 것이 그다음에 지사에 어떤 얼굴이 보였는데 경찰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에서 그 외로는 뭐 제대로 기억도 안 나고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뭐 어떻게 했는지. 피가 흥건한 사건 현장. 폴리스 라인 안에 쓰러져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아저씨가 아줌마를 칼로 찔러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고 자동차 뒤쪽에 환자가 누운 자세로 발견이 됐거든요. 일단 육안으로 딱 봤을 때도 얼굴이랑 입술 쪽에 하얗게 청색증이 확인됐고 갈비뼈 아래쪽에 한 4cm 정도, 그다음에 좌측 아래 복부에 한 2cm, 그리고 서해부에 한 7cm에서 8cm 조금 길게 있는 자상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몸 곳곳을 흉기에 찔린 채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었던 피해자는 119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너무 많은 피를 쏟은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 직후 끝내 사망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정육식당을 운영하던 평범한 여성을 누가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했을까? 누가 차 뒤에서 칼을 찌르고 도망갔다. 네, 그런 신고가 들어오고. 그런데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오고 얼마 뒤 또 그 이후에 두 번째 신고가 그 남성분이 제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연락을 한 남자는 얼마 못 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살던 43살의 최 씨.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그가 밝힌 범행 동기는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가 고기를 구워주지 않고 식당 서비스가 엉망이라 홧김에 살해했다 주장합니다. 그냥 뭐 서비스를 뭐 불만족이다 이렇게 해놓는다.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로 밑에 집이 자기 누나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8시 반쯤에 자기 누나 집에 가방을 들고 미리 와서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넣고 어머니가 나오시는 거 기다렸다가 따라 나가서. 범행은 아침 9시 50분경 아직 식당 문도 열지 않은 아침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가족들이 돌려받은 이수키 씨의 휴대전화 안엔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10시간 전 112에 신고를 한 기록과 함께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블루부터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오후 34분에다가 44분에 전했다가 뭐 2월 10일 같은 날은 지금 몇 통의 전화를 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통화를 하고. 10분이 멀다 하고 계속 걸려온 전화. 대부분 같은 번호였습니다. 2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100통이 넘게 지금 전화가. 조금 너무 심해져서 사달을 나중에 거셨더라고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온 발신인은 바로 살해범 최 씨였습니다. 사건 전날인 5월 3일 일요일이던 그날 밤도 늦은 시간까지 손님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재택업이 있었고 나도 마실 좀 됐다 했다 아닙니까? 그 갑자기 뭐 그 사람이 거기서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오늘 팍 소리가 팍 일더만은 사모님 보고 뭐 욕을 입에 담기면 욕을 팍 하시더라고요. 엄청 말해가지고 그래 뭐 사장님 경찰에 이거 신고해서 이 큰일 납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욕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는 남자, 바로 최 씨였습니다.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12시 20분경. 최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분 가게에서 업무 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출동을 나갔었거든요. 화가 난 상태로 따지듯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뭔가 하소연하듯이 다른 손님에 비해서 자기가 좀 차별 대우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다른 손님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울분을 토했다는 최 씨. 이수키 씨네 식당에 10년 단골이라는 그에 대해 주변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래? 또 희한하게 식욕점인데 안 시켜 먹고 자기는 뭐 닭발 사가지고 먹고 그래서 한명 있잖아 음식도 안 시키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놓고 외부 음식을 사다 먹으면서도 굳이 수키 씨네 식당에 출근 도장을 찍곤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사실은 제가 그게 이 남자가 나 소뚜껑 줄은 몰랐어요. 한 3년 전 4년 전에는 저희들한테도 말을 걸고 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좀 느낀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나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이렇게 말해요. 59살과 43살, 무려 16살의 나이 차지만 주변에선 최 씨가 이모뻘이나 다름없는 그녀를 스토킹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여기 퇴근하는 길목에 있을 때 언니는 돌아서 간다. 무서우니까. 처음엔 엄마 같은 사람이 편해서 하는 짓궂은 장난이려니 했지만 그의 집착은 어느 순간 선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 있기도 하고 우리 그때는 그런 줄은 몰랐죠. 그렇게까지 걔가 집착하고 있는지는. 싫다고 오지 말라는데 억지로 오기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더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가족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모르는 상태였고 저도 지금 정말 답답하고 죄송스러운 거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가지 않게 했을 텐데 남편이나 자식들에겐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수키 씨는 그를 멀리하며 차츰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럴수록 최 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린 가족들의 요청으로 전문가에게 이수키 씨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휴대폰 데이터 중에 복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복구를 해낸 건데 문자가 가장 먼저 시작된 시점은 2019년 11월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 4월 11일부터는 이제 피해자분이 피의자분의 번호를 스팸 등록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거는 복구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분이 피의자분한테 발신하신 문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삭제됐던 문자 내용들입니다. 모두 최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들입니다. 수키 씨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언니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 가족 온다냐 이야기해야 된다냐 그 형님이라는 사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언니가 이야기했나 하니까 형님한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 최 씨를 멈춰달라며 그의 가족을 찾아가 부탁한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계세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 일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어갖고. 아니 지금 동네 소문나는 스파가 가수구만. 정국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줘야지. 왜 자꾸 말을 뭐 10년 스토킹하고 물론 1, 2년 스토킹 했겠죠. 그 10년을 하는지 모르겠고 맞는 거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굳이 뭐 와달라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유튜브네. 최 씨의 스토킹은 인정하면서도 언론 보도가 과장됐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가족들. 그들이 생각하는 스토킹이란 어떤 걸까? 일방적인 구애 메시지를 보내던 최 씨의 문자가 달라진 건 4월 15일 이수키 씨가 다시 그의 연락을 차단한 지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6일 최 씨는 가게로 찾아와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현금 먹은 걸 다 카드로 보내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한 걸로 할 말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걸 억척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있는데 다시 오더만 막 언니한테 욕하고 시기빈다 샀고 자기 말 들어달라고.
내 오셔서 사는 왔을 때 나라. 억지를 쓰며 식당 안에서 난동을 피우던 최 씨. 당시 그는 옆에서 보기에도 몹시 위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신고해야 된다. 법적으로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돼.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언니도 그걸 느낀 거예요. 동네 사람끼리 나쁜 인연 만들고 싶지 않다던 수키 씨가 처음으로 그를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형사분들이 저희 어머니 가게 단골이십니다. 자주 오시는 분이고 그 전날에도 점심때 와서 식사하고 가셨던 분들인데 얘기를 해주려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했던 놈, 그 놈 맞는 것 같다.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그 경찰 중에 이 얘기를 조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별일이야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동안에도 그녀에 대한 집착을 키워왔던 최 씨는 5월 2일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누나, 내 맘이 그 시기 안에 영감쟁이들이 얼마나 돈이 많으면 누나한테 그렇게 주무대야 돼. 내 맘이 편치는 않다. 그리고 다음 날 밤늦도록 가게에 손님이 있는 걸 보고 들이닥쳐 난동을 피운 겁니다. 자기한테는 10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받고 뭐 욕을 하면서 장사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가 좀 뭐 부탁드릴 것도 있고 말씀 안 드리게 해가지고 그때 어머니께서 부른 분이거든요. 그날 수키 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사실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문자는 이미 다 지운 상태라서 증명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단순 영업방해로 해서 풀려났거든요. 그날 현장에 있었던 손님은 문득 이런 걱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사람이 직감이나 있다 아니면 그지? 하도 이상해서 그래 잘 가는가 싶어서 전화해보니까 집 앞에 있다 샀더라고요. 아 이게 조심해 가 있어도 있고 꼬가 보내서 그 분담이 됐겠단 말이니. 나 겁이 나더라고요. 뭐 느낌이 다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0시간 뒤 그녀는 기어이 살인자가 된 스토커의 손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토록 허망하게 어머니를 잃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저희 거를 하나하나 다 모아놓으시더라고요. 아기수처럼. 저도 정말 이런 게 있을 줄 몰랐는데 뭐 이런 출생 기록이라든지 저 초등학교 꿈이라도 이런 데부터 선입부도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고생을 하시던 것 같아요. 고생을 했어가지고 그 지난 세월 동안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어머니가 그런 큰 짐을 짊어지고 계셨던 거를 자신 자식으로서 몰랐던 게 너무 죄송스럽고 늙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난생 처음 음식 장사를 시작했던 어머니. 혹시나 문을 들어볼까?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래서 가게를 한번 해볼까 하더라고요. 처음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꼭 해보겠다 해서 그래도 내가 차에 듣거든요. 그때 정말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왜 좀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더 세심하게 살펴주지 못했을까? 사무치는 후회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으로 남편은 오늘도 죽은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또 죄 없는 한 생명이 억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이래도 스토킹이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너무 많은 이들이 이 예견된 범죄에 희생됐습니다. 미리 막지 않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